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정부가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거는 무슨 레프트냐 라이트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로 상승시킬 것이냐 밑으로 다운시킬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데 뽑아야죠. 어떻게 해서 너는 레프트니까 너는 라이트니까 그렇게 국민을 가르고 갈라쳐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가 그게 업으로 갑니까? 다운으로 가지? 저는 여기 계신 동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낙담하시고 그 원망을 윤석열 정부에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얼마나 인사 문제가 개선되었는지 좀 확인해 봤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총원은 53명에서 1년 전 58명으로 5명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공무원 줄인다고 하는데 대통령실 인사는 이렇게 늘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제왕적 대통령 줄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0% 인원 감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이 다시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심각한 편중입니다. 당시 1년 전에 호남 출신이 3명이었는데 현재는 58명 중 4명으로 단 1명 늘었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3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출신은 36% 21명입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편중과 심각한 인사는 비단 대통령실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장차관급의 핵심 인사까지 보게 되면 제가 210명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장차관급 인사입니다. 여성은 9.5%인 20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 출신이 거의 절반인 98명에 다다릅니다. 지역 편중도 영남 출신이 호남 출신의 4배 이르는 80명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언론마저 문제를 지적했는데 총선 이후에도 이진숙, 김문수, 안창호, 김영석 같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우리 민주화운동 기념사패 이사장 같이 보수 원로 인사마저 저런 식으로 저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고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총리님의 인사 재청권은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직책에 대한 역량에 따라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인사를 물론 과거에 2번 집권을 하셨으니까 다 해보신 경험이시겠지만 인사를 그렇게 적절한 분을 제때 맞추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계속 그런 균형을 좀 더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저는 그게 정권의 능력이고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 같은 분을 옹호하고 변호하면 국민들이 오히려 총리를 욕하고 대통령을 더 욕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 정권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미 비서관급 이상과 장차관급의 검찰 출신이 24명 임명되어서 정권의 전위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검찰 출신이 단순히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들까지 공기업에 자리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8곳에서 상임 감사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 1억 6천만 원 이상의 6천만 원과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기 최근에 마지막에 보신 분 대통령과 오랜 지인이라는 저 주기환 씨 이런 분들도 저보 연봉은 아마 3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아마 공직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50대 주요 공공기관장 누가 하셨는지 잘 기억할 겁니다. 그때 다 정치 군인들이 했었죠. 기억하시죠, 총리님? 자세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마 유신 사무관이라 그 당시에 공공기관들 다 다 뇌리에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 독재 정권 하에서 군사 독재 신권의 군인들처럼 저런 자리들까지 달려들고 있는 모습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전혀 신뢰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청을 통째로 옮겨 놓으실 생각입니까? 의원님, 그분들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는지를 그렇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냥 무조건적인 균형, 무조건적인 고려 이거 가지고는 좋은 인사가 안 된다는 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계적 균형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적절한 인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변호하시는 우리 총리님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카르텔 인사를 강화하는 것이,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생명이 더 단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문제가 심각한 뉴라이트 인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0대 중반의 강씨 어르신이 이렇게 또 물어보십니다. 자기 80평생에 광복절 경축식이 파행되는 것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정기국회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갑자기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란 말을 했었습니다. 황당무계한 말이었죠. 여기에 배경에는 한국 자유회의라는 이상한 극우단체가 있고, 이러한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는 독립기념관장,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등 역사 관련 기관에까지 뉴라이트를 대거 기용해서 본격적으로 역사 교육에 친일 왜곡 논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광복절이라고 하지 못하는 그런 독립기념관장이 있다는 것, 총리께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된 인사가 맞습니까, 총리님? 아니,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지난번 그 광복절 행사, 이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부로서는 무슨 건국절을 어떻게 정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정부 수립일로 건국절을 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상한 일종의 가짜 뉴스에 그냥 현혹이 되신 분들 아니었나요? 그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정부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사람들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100인 중에 몇 명이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15명이 공직을 맡거나 대선 캠프 등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김영호 장관이나 김태호 씨 같은 분뿐만 아니라 현재 방송장악의 선봉장을 하고 있는 차기환 현 방문진 이사, 정승현 현 대통령실 정무 비서관, 김태현 현 국가교육위 상임위원, 이명희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 김성열 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등이 그런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총리님, 아직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친일 매국 인사, 다음에 넘겨보시죠. 일제강점기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거나 위안부 징용을 자발적이라고 다음에 한번 넘겨주시죠. 이런 분들을 다음에 우리 광복회 거를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복회 거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우리 국적을 일본으로 강변하거나 위안부 징용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강변하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민들은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철호 교수님 PPT. 이철호, 예. 그래서 대통령의 57년 친구인 이 이철호 교수님마저 저런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대통령이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총리님, 저분도 색깔칠을 하는 그런 분입니까? 대통령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 일방적으로 정부가 하지 않겠다는데 정부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약간의 억지죠. 그 다음에 저는 아직도 그 얘기를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슨 레프트냐 라이트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로 상승시킬 것이냐 밑으로 다운시킬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일을 잘하는 사람을 잘하는데 뽑아야죠. 어떻게 해서 너는 레프트니까 너는 라이트니까 그렇게 국민을 갈라쳐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가 그게 업으로 갑니까? 다운으로 가지?